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야. 자, 우리가 일단은 작품을 공부하기 앞서서 고재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고재종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어떤 성숙이라든가 아니면 결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르는 과정이야. 근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시련이나 아니면 이 시련으로 인한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련이나 상처를 통해서 성숙함과 결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마찬가지로 이 면면함에 대하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제목인 면면함에 대하여 면면함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형광펜을 칠하고 그 다음에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밭. 자, 동네 밖에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자, 날이면 날마다 삭풍, 북풍은 되게는 치고, 북풍이 아주 심하게 치고, 우둥지 끝에, 우둥지는 이제 그 나무의 끝에, 끝까지, 맨 꼭대기, 나무 꼭대기 가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했던, 자,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되어 있죠? 상처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너 들어보았니? 또 나오죠? 다 청산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농촌 마을일 거 아니야? 다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그리고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자, 오늘은 그 푸르는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그 푸르른 울음, 겨울에 내내 울었던 울음이 이제 뭐냐면 이파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이파리가 결국 뭐냐면은 초록의 빛을 내뿜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나무 한 짬씩 쳐다보겠니?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선가 북소리는 둥둥둥 울려나겠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의 이 작품의 줄거리는 결국 뭐냐면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느티나무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느티나무의 입장에서는 겨울 내내 나뭇잎도 없이 이제 북풍이야. 겨울바람을 견디면서 이제 막 울음을 울고 있는 거지. 뭐 울음을 우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통을 참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지. 참았더니 결국 뭐야 봄이 돼서 결국 뭐야 이제 실로 무성한 이파리를 키우게 됐다는 생명력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상황은 뭐가 되는 거냐면 농촌이 살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도시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뭐냐면 견디다 보면 결국 뭐냐면 이제 아직도 농사를 지을 때 농촌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황과 의미가 서로 간에 호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입장에서는 느티나무의 입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농민들의 삶과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작품은 결국 뭐냐면 미리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냐면 자연과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대응, 자연과 인간의 호응, 이렇게 유사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너 들어보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시는 뭐를 상정하고 있냐면요. 어머야. 자, 이 시는 자, 청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뭘 자꾸 눌러요, 선생님이. 미안해요. 자, 청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 동구밭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하고 나왔죠? 이 공간학적 침상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느티나무가 무슨 소리를 내겠니? 그치? 이제 바람 소리일 텐데, 결국 뭐냐면 푸르른 울음소리가 됐으니까 결국은 청각이 시각화되어 있는 공간학적 침상인데, 이 푸르른 울음소리는 결국 뭐냐면은 이 형태가 결국은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냐면 고통과 자, 그 다음에 시련을 감각적으로 형상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둥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 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파리일 텐데 여기는 희망이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무슨 이미지라고 하냐면 천상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 이미지는 이상을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어떤 이상, 꿈 이런 것들 하나 매달지 못하던 갖고 있지 못하던 지난 겨울 결국은 뭐냐면 이 겨울바람 때문에 결국 뭐가 생기는 거냐면 상처가 생깁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울음소리니까 고통의 신음소리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결국 고통을 이기는 소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너 들어보았니?
하고 나왔지?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이 위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느티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네, 느티나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농민들, 농촌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이 지킬 것이 결국 뭐냐면 이제 고향, 마을, 전통,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고향은 지켜야 한다고. 이건 이제 느티나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이제 마을에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야. 떠나지 마.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 우리 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는 이거는 사람들의 소리고요. 그리고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는 이건 느티나무의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호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소리로 똑같은 종결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즉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와 느티나무의 울음소리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또 느티나무가 되는 거예요. 느티나무가 되면서 잘 봐봐.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이 모두 이파리 나죠? 애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빛을 내뿜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선 드디어 이제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드디어 이제 뭐냐면 생명의 상징인 이파리. 이 이파리가 저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죠. 생성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앞들에서 모를 내다 모내기를 하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이 왜 이 전나무야. 이 전나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지금 겨울에서 어디로 봄으로 전환이 됐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겨울의 어떤 시련,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맞습니까? 극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쳐다본다는 말은 결국 이 쳐다보겠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느티나무에 공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이 느티나무를 통해서 깨닫거나 아니면 느티나무에 공감하고 있는 거야. 자, 나무도 저렇게 겨울을 이기고 이파리를 펼치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 또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겠니? 뭐 이런 대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쵸? 예, 이렇게. 자, 우리가 흔히들 북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북을 친다라는 개념은요. 원래 전쟁터에 나갈 때 용기를 북돋우다를 고치라고 하는데 그때 고자가 북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소리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용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는 이 마지막 부분은 느티나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 느티나무와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죠. 사람들 사이에 교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도 느티나무와 함께 시련을 이기고 희망을 갖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태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북소리가 결국 뭐냐면 이 희망의 용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느티나무가 겨울을 이기고 봄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펜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느티나무의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쵸? 예, 좀 없어주세요. 자, 느티나무의 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마을 사람들의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고 느티나무의 축으로 따지면 결국 뭐냐면 겨울에서 결국 봄에 이르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겨울은 결국 뭐냐면 sak풍으로 얘기되는 울음소리로 얘기되고 있는 자, 고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의지의 인내의 울음소리가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 봄에서는 뭐냐면 이파리로 얘기되고 있는 회복된 생명력의 이미지가 결부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 겨울, 즉 울음소리에 대비된 느티나무의 겨울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일단은 다 청산하고 떠나는 일종의 이걸 이농현상이라고 하지 않니? 다 도시로 떠나버리게 되는 이농현상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언젠가 결국 뭐냐면은 이 농촌 공동체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희망이 여기서 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 시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정리는 일단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주시고요. 자, 우리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윗글에 면면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면면함이 뭐냐면 지속됨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결국은 뭐냐면 추운 겨울에도 자신의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와 마찬가지로 결국 농촌 공동체도 결론은 이 면면함을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이었듯이 앞으로 이제
이 식량의 문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농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속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면하면 연속되는 실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푸르른 울음소리는 이파리로 이어져 초록의 광휘를 내뿜고 있죠. 맞습니까? 초록의 광휘를 내뿜어내고 그 다음에 뭘로 울리기도 해? 예, 뭘로 울려요? 북소리로 울리는 거죠. 다 희망의 개념이야. 플러스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 북소리로 울리기도 하지만 자, 또다시 삭풍으로 인한 결국 삭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삭풍으로 인한 상처, 그렇죠? 상처에서 울려 나오는 울음소리로 전환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이 울음소리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냐? 초록의 광희, 이파리에서 나오는 초록의 광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행복할 수는 없고 고통과 그다음에 고통의 극복을 통한 성과, 결실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결실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통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걸로 면면에 대하여는 여기로 끝내도록 할게요.